오늘은 우리가 예고한 대로 춘천 그리스도교회 박종식 목사님을 모시고 살짝 우리 외민을 멈추고 레위기 특강, 레위기 복습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또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 함께 온 우리 박종식 목사님 딸 박수진 양도 산 증인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강좌 때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고 알아왔는데 오늘 또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근데 그것도 복음이지만 역시 또 우리를 생명과 평강으로 이끌어갈 또 이 구약의 복음들을 우리가 찾아서 양약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춘천에서 주일 예배 인도하시고 힘들게 오셨는데 저희가 박종식 목사님 나오시면은 샬롬 하고 힘이 나도록 크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종식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낮 예배 시간은 끝났고 어차피 오후 성경 강좌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강좌 못하고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목사님 초청으로 제가 이곳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거리는 가까운데 굉장히 많이 차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4시 전까지 들어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네, 이렇게 복잡한 데서 그래도 스마일로 항상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서울 들어오는데 우리 수진이가 어머 서울 불났어요. 불났어 서울에. 꼭 불나는 도시 같아요. 오늘 미세먼지도 많고 공해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그 경주에 있는 우리 경주 사론교회에 잠시 갔었었는데 수요일 예배였었어요. 그때는 우리 수진이가 같이 동행을 못 해가지고 좀 섭섭한 게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 수진이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진이가 지금 고3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진도 절대 안 찍으려고 그러고요. 보시다시피 건강미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침에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아빠가 그 우리 위대하신 남궁현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서울 에스라 교회를 가서 성경 강좌 특강을 1시간 해야 되는데 같이 동행할 수 있겠어? 비서로 그랬더니 아니 흔쾌히 저도 가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우리 남궁현호 목사님이 진짜 우리 남궁현호 목사님이 좋긴 좋으신가 보다. 네. 우리 목사님이 2번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었어요. 한 번은 우리 어린아이 1명, 우리 자녀분 1명 계셨을 때 사모님하고 한 번 오셨었고, 또 한 번 우리 청년들 몇 분 같이 모시고 이제 우리 교회 좀 힐링하우스 도와주신다고, 길 만드는 일 도와주신다고 한번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자주 뵙고 또 좋은 것도 좀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작은 교회를 저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따 다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중국에, 그 다음에 요즘에 자주 가는 곳은 네팔 캄보디아예요. 네팔의 캄보디아에 이렇게 가서 성경 강좌 계속 인도하고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옛날에는 잘 받으셨는데 요즘 안 받으셔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부목사님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간사님이 받으셔가지고 연락해드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하뭉차사입니다. 그래서 몇 번 그리고 나니까 저도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레위기 특강 1시간 부탁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은 없고요. 제가 우리 교회 정원에 펴 있는 이건 2015년도에 찍었던 사진인데 그냥 채송화 한 폭이 제가 가져왔으니까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을 찾느라고 제가 네, 여기 좀 주인공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이 사진을 찾느라고
제가 12시가 넘어까지 이 사진을 찾았어요. 네. 예. 지금 이걸 저기 자, 레이저 빔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비춰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예. 여기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예. 고등학생이 아니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수진이고. 예. 여기 언니는 이게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 안 감은 사진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이 사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네. 이 사진이 어디에 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장하드를 다 열어가지고 몇 개가 있는데 결국은 제가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잠깐 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목사님? 1시간, 네, 1시간 안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또 은혜가 되셔서 너무 즐거워하시면은 5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를 탔는데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강서구청 뒤에 그리스도대학교라고 여기 가까워요. 네, 근데 우리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학교의 학생들 교수님들하고 같이 인솔해 가지고 한 30여 명 이렇게 같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배를 타고선 가버나움으로다가 건너가게 됐어요. 다 해보셨죠? 근데 제가 제일 연장자라고 내가 키가 제일 작은데 내가 왜 설교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설교자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상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래서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들으시면 되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너무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그 마쳤어요. 그런데 마치고 났는데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같이 갔던 그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배를 이렇게 그 항해하는 선장 우리 선생님이 이게 첫 번째 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팀은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선 20분을 더 돌아줬어요, 갈릴리 호수를. 그리고 가버나움에 내려줬는데 내리자마자 또 베드로 선생님, 우리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의 옛날 집터 거기부터 이제 이게 방문을 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여튼 즐거워하시고 그러면 5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여기 모르시죠? 대한민국에는요 모든 산 이름이 다 있어요. 산 이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산은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제가 살았던 곳이 한 이쯤 돼요. 이쯤. 죄송합니다. 여기서 위에서 찍은 거니까 여기쯤 돼요. 여기쯤. 제가 주소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박내, 삼리, 큰구릉, 덤바위, 월영동, 막바지. 여기 오셨어요? 그게 제가 태어났던 주소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뭐 초등학교라 안 하고 이제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그 학교만 나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손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이름이 국민학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이제 친구들 세계에서 이제 뭐 수수께끼 같은 거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야, 바지는 바지인데 못 입는 바지가 뭔지 아니? 그러면은 야, 이 덩신아 그것도 모르냐? 야, 저 종식이네 집 월영동 막바지 이 자식아. 그런 곳이 제가 태어난 출생지예요. 그곳에서 5살 때까지 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의미 없는 사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해야 하는 강의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1시간 좀 건강에 관해서 특별히 레이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감사하게 제가 레이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정말 핵심적인 책을 제가 30번 설교할 생각을 하고 오늘 28번째
설교, 강해 설교를 하고 여기 왔습니다. 28번째. 그래서 오늘 25장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레위기 전체 강해가 끝이 나요. 그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주셨을까? 이게 사람들이 욕심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브레이크 없는 인생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면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제도가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사실은 안식년. 근데 보세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땅도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도 쉬어야 돼요. 근데 절대 땅을 놀리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농사를 짓죠. 근데 언제부턴지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도 이모작 삼모작을 하는 기술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모작 삼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화학비료가 있어야 돼요. 화학비료가 핵심이에요. 그 화학비료를 계속 뿌려제낀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심하게 병들었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 병든 땅에서 곡식과일 채소 먹으면 아토피 나을 수 있다고요? 3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결시켜 주신 어떤 목사님 따님인데, 저 충청도 어디 서산인가 어디 계시는 분하고 내가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근데 노후 목사님 강의도 자기 들었고, 또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많은 강의도 듣고, 자기도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나는 잘 안 낫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많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그 자매님을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서론 시간이니까. 곡식과일 채소를 먹으면 건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곡식과일 채소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질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여기에 소수의 지체들은 다녀오시기도 하셨어요. 그 질소를 먹고 있는데 병이 안 걸릴 수가 있나요? 무슨 병이든지 질소를 먹고 있는 거 우리가요. 곡식과일 채소는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다 생산의 증가를 위해서 계속 농약 뿌려대고 질소를 줘가지고 채소가 아니고 질소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먹고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강하게 정말 그 에스겔처럼 전부 다 만들어 놔가지고 어지간한 걸 먹어갖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멀쩡히 눈이 번쩍 떠갖고 지금 살아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어도요 10,000번은 더 죽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그런 거 먹고. 근데 저는요, 보기에는 이렇게 웃어 보이지만요, 제가 여기서 살았다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중국에 네팔에는요 해발 4,800고지를 산을 3개를 넘어가요. 차 못 가요. 거길 내가 넘어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한 사람이에요. 저도 한번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셀파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 5,000m 이상 가는 거는 셀파가 안내하고요, 5,000m 이하는 트레킹이라고 그래요. 5,000m 이상은 등산, 5,000m 이하는 트레킹은 포터라고 그러고 5,000m 이상은 셀파라고 그래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영어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셀파 그러는데 셀파가 아니고 세르파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3,000m 이상 고도의 그 지형에서 아예 태어나서 거기에서 심폐기능이 거기에 맞도록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발 7,000, 8,000m 설산들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보고 싶긴 하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5,000m 이상을 가려고 그러면요 행정수속비만 거의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요.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갈 수 있는,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가난뱅이 갈 수 있는 네팔의 설산은 5,000m가 끝입니다. 그래서 4,800 되는 데를 넘어가다 한번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는데 3,500 정도 올라가면요 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진 걸 느껴요. 그리고 4,000m 올라가면요 막 어지러워요. 그리고 내 몸에다가 누가 이렇게 에어를 잔뜩 집어넣는 것 같아요. 붕붕붕붕 떠요. 근데 올라가면요 한 3발짝만 걸어 올라가면, 근데 몸이 가벼우니까 잘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세 발짝만 뛰면요 한 1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면 얼굴이 딱 까맣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데도 제가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성경 강좌를 하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어렸을 때 소시적에 우리 목사님 따님도 아주 예쁜데 우리 저 친구만 했을 때 있잖아요.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올라가는 길을 보여드릴게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입구입니다. 여기까지는 요 앞에까지는 차가 가요. 물 색깔 보셨어요? 예, 이게 얼마나 깨끗해. 여기서 그냥 이런 물에서 나는 그냥 목욕하다가 미역 감는 달이죠. 그리고 목마르면 저거 붕어처럼 시원하다 먹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 특급수예요. 여러분 내린천이라고 하는 곳은 아시죠? 내린천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여기가 내린천 최상류 진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틀림없어요. 여기 이 산에 이름도 없다니까 이 산이. 네, 한번 올라가 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제 이런 길을 이거는 이제 옛날에 여기에 이제 나무를 벌목에 내느라고 만들어놨던 길인데 요 입구까지는 조금 올라가다 보면 밭이 있어가지고 그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뭐 그 저기 트랙터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길 흔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건 하얗게 피는 것은 뭔 꽃 같아요? 이게 돌배나무 꽃이에요. 내가 하나씩 또 짚어드려야지.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은 목사님 쌀나무 어떻게 생겼죠?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네. 자 계곡에서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물들이 이렇게 끝없이 흘러내려오는데 가다 보면 이런 꽃들도 막 지천에 펴져 있어요. 이건 무슨 꽃일까요? 이건 매발톱꽃이라 그래요. 매발톱꽃. 매발톱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 이런 이렇게 길들이 펼쳐져 있고요. 나도 내 고향이지만 혼자서 무서워서 못 가요. 여기를 들어가면요 너무 원시림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어떤 데는 가다 보면은 아예 그냥 한 5m가 안 보이는 그런 숲도 있어요. 이거 완전히 원시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응 하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호랑이 띠거든요. 근데 내가 호랑이 띠니까 여기를 다니지. 예, 진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띠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이제 청년인데 군대 갔다 왔어요. 그것도 전방에서 그 아주 최전방에서 엄청 고생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던 형제예요. 근데 여기는 한번 작년에 따라갔다가 와가지고 이거 지금 날짜가 잘못됐어요. 2017년 5월 7일 날인가 그런데 그 날짜 카메라가 이렇게 잘못 넘어가가지고 나중엔 다시 교정이 돼요. 이 친구 갔다 와가지고는 저기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 다시는 거기 가면은 안 된다. 누구도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천사 갈 수 없이 한 사람 내가 기도하면서 찍어놨어요. 남궁현우 목사님이세요. 왜? 그리고 제가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소망인 서울 에스라 교회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비전이 된 에스라 교회 우리 귀한 동력자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빨리 온 겁니다. 제가 그렇게 차가 밀리는데 다음에 올 때는요 드론을 타고 올게요. 제가 괜히 차 운전을 하고 와가지고 제가 그 바보같이 드론 타면 금방 오는데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요. 누군가를 데리고 갑니다.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 입구에서 너무 좋아하죠. 예,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벌써 인상이 좀 찡그러지기 시작하고 있죠. 예,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끼가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연두빛으로다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청정지역이라는 증거예요. 이 이끼는요 신기하게 오염된 데는 못 살아. 이거 뜯어서 서울 한번 놔볼까요? 어디도 못 살아요. 과학기술로는 며칠 동안 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못 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살았던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추억의 그 고향집 뒷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둥굴레예요. 야생 둥굴레. 그냥 캐다가 차 끓여 먹으면 돼요. 가시겠다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가겠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아까 그 물 파랗게 여기까지 차 간다고 한 데 있었죠. 거기서 5시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참나물밭이 있어요. 참나물밭. 참나물은 아시죠? 아니 산에 가서 무조건 미나리처럼 생긴 거 뜯으면 참나물이야 그게. 예. 근데요 가갖고선 그 밭까지 가서 앉아가지고 한 2시간만 뜯으면요 한 짐을 뜯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갔다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가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우리 남궁현호 목사님은 가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같이 그 화천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목사님만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을 못 찾아봤어요. 여기가 내린천 최고서 이 위에는 더 이상 물이 없어요. 여기 물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인상을 찡그리고선 따로 올라와 가지고선 이 컵으로다가 한 20잔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물이에요? 진짜 물인가요? 그럼 이게 물이지 그럼 이게 H2O냐 이게?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자기 몸이 완전히 다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물 먹으면 이런 물을 먹고 자랐으면 아토피가 생길 수가 없겠죠.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게 전부 다 곡식과일 채소 먹어야 된다고 노우 목사님께서 에스라 성경 강좌할 때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텃밭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우리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토마토도 심고 야채도 심고 이렇게 하라고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료 안 주고 농약을 안 주니까요. 다 벌레가 반이 다 파먹어버리고 벌레가 반은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일단 뭐냐면 색깔이 니리팅팅해요. 예, 새파란 그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연탭이 섞여서 조금 뭐냐 뿌리고 그냥 심어 놓는 거죠. 근데 오늘 낮에도 그런 식자재로다가 이제 이제 반찬을 했는데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물이 이렇게 맛있지? 이게 꼭 마치 뭐 참나물 같다고. 참나물이 아니고 그게 시금치였었어요. 근데 시금치를 먹으면서 꼭 참나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화천에다가 마늘을 갖다 좀 심어봤어요. 산에다가 이게 어떻게 되나 심었는데 내가 마늘 농사를 해본 건 생전 처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선 이제 봤던 게 있어가지고 그들 한번 해봤어요. 근데 80불 이상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마늘종이 올라왔는데 있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거는 보통 막 이 손가락만 하죠. 그쵸? 예, 이 손가락만 해요. 제 손가락. 근데 비료를 주지 않으니까 마치 뭐 같을까? 아주 그냥 간단한 빨대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안 올라온 마늘 없이 다 올라왔어. 예, 그거 뽑아다가 그것도 오늘 주일 점심 레위기 밥상에 올라왔어요. 맛이 다른 거예요. 향도 다르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오시는 분에게만 제가 맛을 보여드릴 수 있지 제가 어떻게 가져올 수도 없고. 예, 그게 좀 그래요. 여기 물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이게 물이 이렇게 여기 이후에는 물 전혀 없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내린천 최상류 끝입니다. 진원지. 근데 이 샘물을요, 요거를 내가 5때까지 내가 요 물을 먹고 큰 거예요. 물 이거를. 진짜 물이면 다 같은 물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인가요? 예, 목사님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그렇죠? 최고의 목사님은 남궁현호 목사님. 예, 예, 말씀의 물은 이 서울 에스라 교회에서 내가 이제 괜히 립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동영상 올려놓으면 자주 봐요. 뭐 레이기 강좌는 어떻게 하시나, 그 다음에 뭐 이거 어떻게 하시나, 이제 유튜브에다가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나도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야, 내가 올려놓으면 나밖에 볼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포기해버렸죠. 예.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라고 같은 물이 아니죠. 춘천에 있는 상수원지 물을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소양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게 여기 저기 미사리 오기 전에 팔당 저수지까지 오는 그 강 이름을 북한강이라 그래요. 북한강. 또 사람들은 춘천만 오면은 춘천이 소양강이라는데 아니에요. 소양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양강이냐면 그 소양댐에서 의암댐 다리, 그 큰 다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떨어지는 데를 소양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의암 그 소양강 다리 있는 데서 시작해서 우리 교회
의암댐이라고 또 하나 댐을 또 막아놨어요. 그 왜 그걸 막아놨냐면 서울 사람들 살려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큰 기능도 없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버리면 댐 터져 버리면은 서울이 다 물바다가 돼 버리니까 물이 30억 톤이 넘습니다. 소양댐 물이 갈릴리 호수물하고 비슷해요.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그게 가서 보면은 병력 현상에다가 댐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 이건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인제까지 가다 보면 바다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물들이 우리 교회 앞에까지 오기 전에 소양 2교에서 2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를 소양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교회 앞에 의암댐까지는 의암호,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그 의암댐 수문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팔당까지 내려오는 거를 북한강이라 그래요. 그래 북한강 끝나고 나면은 팔당에서 미사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강, 저기 저 인천 앞바다까지 나갈 한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려올 때마다 내려오면서 점점 오염되는 거예요, 물이. 예. 그래서 나는 춘천에 살면서도 야, 이거 춘천에 이 물을 어떻게 먹고 산단 말이냐, 이건 완전히 구정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을 쓰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은 무슨 물일까요? 춘천에 있는 물은 구정물이면 난 말 못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원리를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배 시간 설교 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았던 집은요, 초가집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주거 환경이 없었으니까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 뭐 이런 집들이 없었잖아요. 우리 화전민들은 다 그냥 이렇게 초가집을 져놓고 10월 달이 되어지면은 벼 탈곡해가지고선 그 빈집으로다 영이라고 그래서 영 엮어서 또 지붕해서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이 권사님들만 지금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예요. 팥죽 끓여 먹고, 동지 팥죽 끓여 먹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지붕 한번 해서 이어놓으면 1년 또 간신히 살고, 게을러가지고 만약에 지붕 오래 안 했다 그러면 거기 뭐 비새가지고 여기저기 갖다가 바가지 갖다 놓고 뭐 전 난리가 나죠. 물 새니까.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엌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큰 소 염을 끓이는 가마솥,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물 끓여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아버지가 씻고, 그 다음에 형이 씻고, 내가 씻고, 내 동생이 씻고 이렇게 씻는 또 이제 중간솥, 물 데워가지고 씻는 그런 중간솥 있고, 또 요만 밥솥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 뭘로 다 끓이냐면 100% 전부 다 화 먹을 때 갖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떼가지고.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나무 해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쓰레기 같은 거,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자전거 뭐 타이어 같은 거 막 굴러다니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다이옥신 같은 그런 이 독가스가 막 그냥 굴뚝으로다가 다 미쳐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럼 또 옆집은 또 그런 걸 안 해요. 아주 불 잘 타는 거 쌀이나무라고 있어요. 빨치산이 지리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쌀이나무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쌀이나무는 젖은 나무도 연기가 안 나요. 그리고 화력이 좋아요. 그런 거 부지런해서 해다가 떼는 사람은요 열받는 거죠. 옆집에서 계속 막 그런 막 독가스가 막 뿜어져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싸움하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래요. 야, 빨리 가서 굴뚝 덮어, 굴뚝! 막 그래요, 자녀들 보고. 그러면 뭐 가만히 떨어진 거나 뭐 이런 거 꺼적 같은 걸 갖다가 굴뚝을 덮죠. 그럼 연기 어디로 갈까요? 아이고 참 물어보나만 하죠. 그렇죠? 그 연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안 나가는 게 아니죠. 어디론가 다시 다 뿜어져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 아궁이로 오바이트를 하는 거죠. 그 아궁이에다가 뭘 떼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면요, 퀴즈 드릴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아궁이가 어딜까요? 아이고 이건 너무 쉽죠. 네? 그 아궁이에다가 뭘 집어넣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는 굴뚝 덮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병원에 가는 건 굴뚝 덮기입니다. 굴뚝 덮는다고 되지 않았던 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그래서 나는 내 철학이 뭐냐면 나는 절대 병원 안 가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저 박정식이 저거 무식하니까 저게 저 화전민대학교 감자학과 옥수수 전공 대학원 저래가지고선 저게 지금 무식한 소리 해야 되는데 저게 보통 큰일이 아니다. 맨날 그러시는데 이제는 나한테 다 전염돼가지고요, 팔 부러진 거 외에는 갈 필요 없다 그러셔. 전부 다 춘천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 박정식 목사 말이 맞다. 예? 팔이 부러지거나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면은
병원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영향력을 줬다니까. 이거 디테일한 얘기를 다 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지. 원리는 뭐냐면 내 입이라고 하는 역에다가 뭘 집어넣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병 들어가지고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간 건 뭐예요? 굴뚝 덮은 거예요. 굴뚝 덮은 거. 굴뚝 덮으면요 금방은요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안 나오는 게 아니죠. 다 있어요 그 안에. 예. 그리고 나중에 오바이트해서 전부 다 쏟아져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물을 먹고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건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가 다 됐을까요? 아직 마칠 시간이 안 되는데 빨리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넘길게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제가 살았던 그 옛날 집터예요. 예. 지금 가서 보면 진짜 그 무슨 저기 유행가 가사가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여기. 네, 거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냥 없어도 돼요. 강사님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어렸을 때 자기가 살았던 집이 이렇게 집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기념으로 다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건 낙엽송을 이거 다 이게 문전 옥탑에서 여기다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한평생을 사신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내 기억에 5살 때까지 여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먹은 게 뭘 먹었을까요? 진짜 산에서 나오는 거, 뭐 산나물, 그 다음에 뭐 땅에서 캐는 거, 저기 약초들, 그 다음에 산더덕 같은 거 캐다가 장아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그거 장아찌 반찬 뭐 그런 거 먹고 자란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이게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기 철학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은 맨날 병원을 드나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감기 정도 걸린 걸 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감기는 병원 가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 가면 7일 만에 낫는다. 그 의사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가냐 이거죠. 면역력만 점점 약해지는데 우리 뭐 다 한 거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조리대라고 하는 조리대인데 이 조리대도요 정말 청정지역에서만 저렇게 싱그럽게 잘 살아난답니다. 저거 캐다가 서울에다가 심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100%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토피는요 환경을 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같은 사진인데 5월 3일 날 갔었네요. 2010년 작년 5월 3일 날 여기 지금 들고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저게 그 산당귀예요. 당귀도 여기 서울에 제기동이나 여기 가면은 그 막 이렇게 한약재 많이 팔죠,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는요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한 가마니 갖다가 끓여도요 이거 한 뿌리 넣고선 끓인 것만큼 향도 없고 맛도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재배한 거하고 산에 있는 거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힘들지만 산에 가서 그 저기 산채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그래 진짜 약이 되는 거예요. 올라간 길에 저런 것도 좀 걷어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서 뭐 내려오는데 사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자 이런 웅덩이들은 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옛날에는 불이 없으니까 랜턴도 없고 그러니까 광솔이라고 했어요. 관솔 아세요? 소나무가 송진이 이렇게 이제 그 압축이 돼가지고선 이렇게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나온 관솔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도끼로다가 빠개 가지고선 이렇게 횃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횃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강한 밤에 이거 딱 들고 나가면 이 웅덩이에서 가재들이 아이고 웬 해가 이렇게 빨리 동타 오는 거야 이러면서 막 슬금슬금 다 겨워 나와요. 그럼 그거 주워다가 주전자에다가 주워다가 그거 끓여서 먹고 구워 먹고 그랬던 이게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웅덩이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것으로 자유롭지를 못한 거죠. 이렇게 이거 거의 다 뭐 비슷비슷한 사진에서 그냥 빨리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니까 2014년에 그 같은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맨 마지막 옹달샘, 제가 먹고선 자랐던 그 옹달샘을 2014년 여기는 5월 19일 날 갔었어요. 똑같은 곳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내 마음 속에 그냥 확신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진짜 아픈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요 너무 중증 환자는 못 가요. 가서 견디질 못해요. 간다고 그래도 여기는 산 이름도 없고 내비쳐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환자라면은 야 여기에 좀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살게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안내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덕영 선생님에게 내가 죽고 나면은 여기를 아무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도 당신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라 선교적으로. 내가 여기 살았던 여기가 전부 다 그 문전옥답들이었었고 그리고 여기가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이게 동산들이었었고 이게 내가 먹고 자랐던 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맛있게 많이 계속 마시는데 진짜 물이 다르지 않냐. 진짜 다르다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물이면 그냥 물인 줄 알았대요. 근데 물 맛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이제 레이기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을 이렇게 8가지를 제가 정해놨어요. 뭐 서울 에스라 교회는 훨씬 더 많이 정해놓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혹시 안 읽어본 책이 있으시면 적어놨다가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에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려는 책은 그 책이 아니고 잠깐만 어디로 갔지? 네. 우리 수진이가 안 온다고 할까봐 제가 수진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제 뭐 또 다 크고 그러니까 또 이런 거 보여주는 걸 엄청 싫어해요 우리 수진이가. 그래도 뭐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라 다 보고 지금은 그래도 지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밖으로다가 표출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그 나쁜 모습은 없으니까 보여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노 목사님한테 노 목사님께 드렸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토피가 심할 수 있냐. 이거는 비교적 많이 좋아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제 눈동자까지 들어갔었어요. 눈동자까지 아토피가.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다가 너무 나 힘들고 그래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사진이 한두 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노 목사님한테 드리고 다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심했을 때 사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진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읽어본 책들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이 있는데 병이 낫길 원하면 약을 끊어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일본 학자가 썼는데 약을 끊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약을 끊으면 병이 낫는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수진이는 그러니까 100일이 딱 됐는데 저 머리카락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 수진이는 자꾸 머리를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 자꾸. 얘가 왜 이렇게 자꾸 긁지? 근데 그때부터 이게 아토피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특집만 그리고 뭐 별의별 검사를 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은 굴뚝떡기다. 여러분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번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병원 가는 거는 굴뚝 덮는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예, 그리고 부엌의 아궁이에다가 뭘 뗐냐, 뭘 집어넣냐,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굉장히 중요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보여드리겠어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엄청나게 실망을 할 텐데, 이게 뭐죠? 이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수진이가 끊지를 못했던 마약입니다, 저것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책상을 열어보니까 막 이런 게 나온 거야, 이런 게. 그래가지고 야,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내 진짜 배신감 느낀다, 인간아, 막 그러면서 막 야, 네가 인간이냐, 네가 막 줘봐가면서 네가 사람이지.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사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먹었다는 거야. 자, 배운 거요, 수진이가 20%도 실천 안 했어요. 내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레위기의 11장에 대한 실천을 여러분들이 50%만 해도요, 아토피 이런 거 다 날아갑니다. 나 확신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도시락을 몇 번 싸줬던 것 같아. 근데 왕따 당한다고 도시락 싼 걸 안 먹는 거예요. 학교가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왕따 당하니까 계속 거기서는 급식 똑같이 먹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0% 실천이 안 됐어요, 우리 수진이가. 예. 그런데도 그 20%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노 목사님이 여러 번 보여주셨었죠. 네, 그래서 저도 가져온 사진인데, 이게 아토피가 아까 보시다시피 너무 이렇게 심하니까 이게 지금 바닷물이거든요.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낫고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저렇게,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사진 같은데요, 2014년이니까 이렇게 가서 재밌게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뭐 튜어보드 타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을 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얼굴도 깨끗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 모습보다 이때가 훨씬 더 이뻤던 것 같아요. 몸매도 이쁘고. 근데 지금은 이게 건강미인이 되셔가지고, 계속 먹고 공부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밝게 이제 웃을 만한 이제 여유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입학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제 갈수록 이제 사진 찍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찍기 싫은 거를 억지로 제가 이제 찍어서 가져온 거예요. 안 올 줄 알고 우리 수진이가. 이거 보세요. 찍기 싫은 모습이 역력하죠. 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빠가 진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네.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이 다 소개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질경이 이야기 좀 조금 하려고 그래요. 질경이. 저 책도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약초산행, 저자가 최진규 씨인데, 저 사람이 카톨릭 대학교에 뭐 교수도 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책값은 15,900원, 싸진 않네요. 근데 이 질경이하고 이 쑥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사람이 굉장한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질경이와 쑥에 대한 성분을 다 알면 그 사람은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가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디나 있는 거냐, 어디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질경이. 그 다음에 쑥, 이 두 가지를 즐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그 내용은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우리 수진이에게도 막판에 가가지고 질경이 이거 계속 이거 뜯어다가 이거 끓여가지고선 씻어주고 이거 먹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 왜 이렇게 눈이 아픈지 모르겠어, 뭐 눈에 다리끼 났어, 뭐 눈이 뭐 어때, 뭐 그러고 그러면은 저 질경이를 저걸 캐다가 저걸 뿌리채로 해야 돼요. 저걸 끓여가지고선 저걸로 씻어줬던 생각이 났어요. 이게요, 기가 막힌 이게 약 중에 약이에요. 내가 이 디테일한 거를 얘기하면 진짜 내가 해야 할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책으로 읽으세요. 이 사람이 이 질경에 대한 효능을 써놨는데,
이 질경이의 효능을 다 알면 신의가 된다니까, 신의. 근데 이게 너무 흔하니까 발로 밟고 다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쑥이에요. 예, 쑥. 암병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몸이 차다는 거예요. 나는요, 쑥은요, 이 사람 얘기 안 들어도 옛날부터 알았어요. 서리가 왔어요, 밖에. 살얼음이 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쑥을 많이 벼다가 막 묻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작두로다 썰어가지고 겨울 내내 마구간에 소 이불을 깔아줘야 돼. 그래야지 소가 똥 싸고 그러면은 그걸 거름을 해서 그 이듬해 감자 농사, 옥수수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강원도 화전면 용어로다가 풀 한다 그래, 풀. 그 풀을 할 때 쑥을 많이 깎아다가 이렇게 묻어놓은 데를요, 밖에는 지금 살얼음이 얼었는데 그거 모르고선 거린대라고 있는데 이거 이게 포크같이 생긴 거 이러다가 확 끼워가지고선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뜨거운 김이 확 올라와요. 얼굴 디는 줄 알았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쇠시랑이라고 또 반대로 생긴 거, 포크 이렇게 기역자로 꼽으려는 거, 그러다가 폭 집어가지고 딱 당기면요, 뜨거운 열이 확 다가옵니다. 뭐죠? 쑥은요, 강력한 뜨거운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뜨거운 거를 싫어해요. 뜨거우면 암세포는 절대 번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암병 환자들의 공통점은 몸이 다 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암병은 없지만 암병 걸릴 확률이 많은 사람들은 몸이 찬 사람들이에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몸에는 하루에 5만 개의 암세포가 생성되고 5만 개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1억 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에 증상이 오면서 암병 환자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1기다 2기다. 아시겠죠? 그게 결국은 다 면역력의 문제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입에다가 뭘 넣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에다 넣었으면 뭐예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입에다 넣었어도. 근데 우리 수진이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운동 진짜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아토피 환자들이 운동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속에는요, 그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자기 열망이 있지만, 그러나 운동을 막상 하려고 하면 춥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추위를 많이 타요, 아토피 환자들이. 그 땀이 안 나와, 추위를 많이 타니까. 그러니까 점점 피부가 코끼리 등처럼 돼버린 거야. 코끼리 코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피부가 점점. 그래서 노 목사님이 아까 그 무시무시한 그 청년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순전히 운동으로 다 자기를 이렇게 고쳐낸 거야. 운동으로. 먹는 거 그거보다도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거를 먹었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독가스가 돼서 우리 체내에 쌓이면서 또 많은 질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요, 우리 교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평까지 돌아서 왔거든요. 그러면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쉬지 않고. 이거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누가 돈 내라는 사람도 없어. 입장료를 내도 진짜 다 타고 다닐 거예요. 예,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 피부가 나쁜 사람들은요,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먹는 거 그거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수진이에게 맨 마지막 가가지고선 막판에서 이 질경이를 많이 이제 먹인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쑥은요, 이것도 최진규 씨 이야기인데, 쑥 중에 최고의 쑥은 사주아리 쑥이에요. 이런 쑥 보셨어요? 이거 지금 사진에서 그런데 이 쑥은요, 굉장히 하늘하늘거려요. 아주 가냘픈 여성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건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려도요, 이슬이나 비를 먹지 않아요.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쑥이 숙성된 3년 쑥이 있으면 못 고칠 지상의 병은 없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최진규 씨입니다. 예, 꼭 읽어보시고 거기 쑥을 어떻게 가서 채취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다 있어, 이 책에. 예, 네 발로 떠나는 약초 산행, 그거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읽어보셨나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자, 이건 중국의 그 30대의 유명한 젊은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그 노르웨이에 가서 환경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 전역의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30살에 암으로 다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써놓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예. 그게 다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우리 생활 습관, 잘못된 지식,
그런 것이 우리 삶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을 때, 물론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위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우리 그 남궁현호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기 같이 앉아 계시는 우리 젊은 우리 형제님하고, 또 아까 그 사진에 봤던 우리 이쁜 자매님들이 잘 안 보이시는데 집에 가셨나 봐요. 네, 결혼하셔가지고 아기 때문에 가셨는 것 같은데, 이 길을 갔다가 오셨던 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명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아까 내 고향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박내삼리 월영동 덤바이, 월영동 막바지, 덤바이 월영동 막바지, 거기만은 못한 곳이지만, 거기 비교가 안 되지만요, 그래도 여기도 해발 1200이에요 사명산이라서 나는 처음에 여기 가면 사명받는 산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제, 홍천, 양구, 춘천, 화천이 거치는 것이 없이 환하게 맑게 밝을 명자를 썼더라고요. 넉사자에 사면이 그렇게 보인다, 정상에서. 그래서 사명산이랍니다. 그 산 한 중턱쯤에 이제 우리 수진이 큰아빠가, 내가 나중에는 형님 이 수도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곳,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좋은 곳을 확보를 해놓고 그걸 개발하다가 우리 수진이 큰아빠가, 형님이 저희 형님이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도 없고, 이제는 관청에서 그 뭐 군청도 그렇고 구기름 사무소도 그렇고 뭐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빨리 안 하면 고발 조치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인적 자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드려서 청년들 훈련 장소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뭐 농장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다녀가신 거예요, 답사차. 예, 근데 이제 교회 이제 규모가 커지시고 사역에 어떤 지평이 점점 넓어지시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거기까지 마음을 못 쓰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아픈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떤 미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임도 바리케트 문을 열고 정확하게 10km를 들어가요. 제가 이제 그 힐링하우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뭐 마늘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고 하는 그 현장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 내려가는 길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지금도 그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긴 곳인지. 네. 이게 제가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이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요. 네, 전부 다. 이게 비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심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연두색이에요. 그래도 보세요, 이게 성분은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거 읽어보셨죠? 그것처럼 정말 놀라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거름을 안 했는데도, 이게 저기 비료 같은 거 주지 않는데도 고추가 이게 나무처럼 자라요. 작년에 제가 고추 140주를 심었는데 이 빨갛게 익은 고추만 100kg를 땄어요. 100kg요. 그래가지고 뭐 성도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로다가 또 김장할 때 양념 다 만들고. 예. 근데 나 이게 하기 싫어요, 솔직히요. 나 이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화전민으로 사셔가지고 맨날 저는 이런 거 돕는 게 그냥 일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는 어떻게 한글은 어떻게 알았을까, 나 그것도 지금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면 봄이 되면은 파종한다고 부침이라 그래요. 못 가, 학교 못 가. 그 다음에 프롤로지요, 그 김맨다 그래. 어디를 가, 학교를 못 가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장마 때니까, 아까 그 개울 보셨어요? 그런 거를 10개, 20개를 건너야지 학교 가는 거예요. 6km, 8km 기본 다니니까. 소나기만 쏟아지면, 야, 종씨가 큰 거는 덤바이 빨리 뛰어 임마! 안 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다 업어다 주고 책임져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못 가, 공부 못 해. 가을에는 추수해야 돼. 겨울에는 눈 많이 와서 학교 갈 수 없어요. 학교 출석 일수가, 여러분 웃으시는데 이게 진실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학교 수업 일수가 200일이다. 그럼 나는요 20일 다녔나 마나 해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는데, 죄송한데요, 1학년 국어책 바두가 이리 오너라. 지난밤에 하얀 눈이 하얗게 내려서 장독 위에 소복이 쌓였어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절반이 넘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그래도 한글을 터득해가지고요, 한글을 그래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리 화전민 새끼들이 그렇지 이게 한글을 모르고 졸업장을 타가지고 갈 수가 있냐. 그래서 한글 아는 이제 학생하고 모르는 학생하고 짝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내 짝은 하필 여학생이 걸렸어요. 최아무개라고. 혹시 여기 또 우리 성도로 계실지 몰라가지고 내 이름은 내가 말 못해요. 예, 큰일 나니까. 근데 80점을 못 맞으면요 검사를 받아요. 몇 시간을 하든지 받아쓰기 80점, 읽는 거 80점 못 받으면 가르치는 데도 못 가고 배우는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집에. 난 미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꼴 배워야 돼요. 꼴 배우고 뭐 할 일이 많은데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야 이 쇠대가리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빨리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막 그냥 그 여학생을 쥐어받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화전민 국민학교 총동창회를 하는데, 여기 영동, 거기도 그 친구네 집도 여기 영동포 어디야, 시집을 잘 가가지고 그 신랑이 잘 나가는 무슨 기업의 CEO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58명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은 걔네 집 거실밖에 없다는 거야. 야, 난 안 간다. 안 가니까 난 못 간다.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 학교 가면 뭐예요? 학교 입학을 하면 뭐예요? 학교 출석 일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 그래도 어떻게 한글을 아는 게 참 기적이다. 한글을.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그거 대학교 별것도 아니야. 한글만 알아도 걱정 없이 다 살 수 있다. 그리고 공부는 우리 노 목사님 말씀대로 평생 하는 거다. 평생. 뭐 계속 하면 되는 거지. 예. 이렇게 고추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냐면요, 이 땅을요 계속 놀려놨던 거예요. 농사를 안 지었던 거야 70년 동안. 그래서 계속 낙엽이 떨어져서 썩고,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져서 또 썩고 또 썩고 계속 이렇게 돼버리니까 뭘 갖다 심어도 농사가 잘 되는데, 보여드릴 게 또 있어요. 놀랄만한 게 또 있죠. 이게 뭐 같아요? 이거 그거 봐요. 그러니까 쌀나무 수준이야. 쌀나무. 이건 오이가 아니에요. 오이는 오이인데 노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각. 노각. 권사님 몇 번만 정확하게 아시는데 노각입니다. 이게 오이보다 훨씬 더 이게 비싼 물건이에요. 이거 거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선 속에 있는 씨 파내고 이걸 이렇게 챗단지 이게 썰듯이 썰어가지고선 별 양념 안 해도요 이거 굉장히 몸에 좋고 피부에도 좋고 이게 몸에 좋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저는 사실 우리 수진이 때문에 이런 거를 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우리 그 형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 덕영 형제가 가장 그래도 건강하고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하는 거를 적응을 잘해요. 나머지는 가자려면 거길 왜 가냐 그래요. 절대 안 가죠. 우리 수진이부터도 안 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 들어오는 이제 교회 입구인데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귀한 지체들은 여기를 다녀가셔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조그만 이렇게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뭐 요즘에는 한 20여 명 이렇게 출석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아무리 나는 열심히 해도 교회는 잘 부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은 우리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목회가 일부러 안 되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도 나는 목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 이제 다니는 것도 이제 지쳤고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입구고요. 네. 여기 사진도 몇 장 제가 가져왔어요. 최근의 사진은 없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쁘게라도 자라가고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도 최근 사진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우리 예배당 옆에 이렇게 밀을 심었는데 밀밭 밑으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마을이 하나 형성되어 있고, 이곳에서 시내까지는 한 6km 정도 이렇게 다운타운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일각지역이고 사실 빈들인데, 사람이 사실 이렇게 보면 없는 게 아니죠. 이렇게 비교하면은 서울 에스라 교회는 한 3,000명 정도는 모여야 돼 지금요. 그 비율로다가 따지면. 근데 조만간에 서울 에스라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1만 명 이상은 몰려올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랄과 불씨가 먼저 되신 거죠. 예, 그렇게 반드시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네, 요번이 이제 용인에 살고 계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신세계백화점에 굉장히 큰 어떤 중직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폐암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춘천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춘천에를 올라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춘천에 올라오는 거죠. 북한 강물이 내려가는데 강물을 따라서 올라오시는 거지. 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봐가지고, 여기 저 대통령이 계시고 여기가 중요한 정부 요직의 관직들이 다 있어서 다 서울 올라간다 그러는데 목사님만 춘천에 올라오라고 하시니까 이상해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일본 총독부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산 올라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춘천은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한동안 좀 섬겨드렸었는데, 이런 고추 농사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등산 산행도 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이분에 대한 결론은 아직도 그렇게 그 눈에 띄게 건강이 확 좋아졌다든지 그렇지는 못해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상태로 ING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마음을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딜레마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 또 운영을 해야 되지, 또 관리도 해야 되지, 또 쫓아가 봐야 되지,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할 걸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면은 나무까지 전부 다 많은 거 다 살려놓으려면 나무가 결국은 죽고 만다. 그냥 과감하게 가지를 잘라버려야 한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 잘 안 자르니까 내가 가위를 가져가서 잘라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좀 진짜 제대로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물들이 내려가고 여기도 굉장히 청정 지역이긴 해요. 그래도 춘천에서 1시간 반이면은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고향은 가는데 한나절 오는데 한나절이에요. 그리고 그 차 갖다 세워놓고 내가 먹었던 거 물 이런 데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올라가는데 부지런히 걸어서 올라가는데 5시간, 내려오는데 5시간이에요. 갔다가 오기도 바빠요, 보통 사람은. 예, 그런 곳이고요. 아까 심었던 그 마늘이요, 이렇게 컸습니다. 이제 마늘종이 올라왔는데 마늘종을 제가 다 뽑아서 마늘종이 안 보이고 있죠, 그렇죠?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걸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식물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고추밭이거든요. 고추밭이랑에 내가 이거를 일부러 안 뽑고 놔뒀어요. 여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토피로다가 수진이처럼 고생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상당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저거 가면은 저거 조금 있으면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거 전부 다 뽑아서 없애버릴까 하다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거 완전 청정지역이에요. 여기 비로 빗자도 안 간 거고 농약, 여기에서 인가까지 나오려고 그러면요 15km 나와야 합니다. 15km 산속에서. 그래서 이거 뜯어다가 쓰면은 어떨까 싶어서 내가 그냥 이거 그대로 키우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고추하고 마늘하고 같이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게 쇠비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빔밥집에 가면은 비림이라고 하는 나물이 꼭 들어가요. 맛있는 비빔밥집은 전주 비빔밥 비름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이 비름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먹어요. 예, 근데 이게 영양분은요, 우리가 먹는 비름하고 이 비름은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수진이가 그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제 약 만들어주고 그랬을 때, 그때 뭐냐면 우연하게 그 그레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레테 있잖아요. 그레데, 키프로스 옆에, 사이프러스 옆에 그 그레테,
크레테에 사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성인병이 없는 거예요. 아토피는 더더군다나 더 없고. 근데 다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먹는 것도 다 비슷하고. 그런데 왜 크레테 사람들은 질병이 없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송에 한번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쇠비륨을 아주 즐겨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물로도 먹고 국도 끓여서 먹고 이걸 즐겨 먹는 거예요. 맛은 별 맛이 없네. 참비름만큼 맛이 없는데 뭐 소똥 냄새 비슷한 것도 나고 그래요. 저게 이제 저 먹어보면은. 근데 이걸 아주 즐겨 먹는 거예요. 그게 한번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토피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은요 이 쇠비름을 전부 다 뜯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수진이 약 만드는데 정말 애로사항 많았어요. 춘천에서도 본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뜯어가 가지고 다 캐가고. 이게 어디나 가면 다 있어요. 밭에는 전부 다 흔해요. 근데 문제는 오염이 됐다는 게 문제죠. 아까 내가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오염이 됐다는 게 문제죠. 이건 오염이 안 된 거예요. 전혀. 그래서 필요한 지체들이 있으면은 춘천에 올라오셔야 합니다. 예, 올라오시면은 제가 이거 모시고 가서 뜯어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수진이가 먹다 남은 엑기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막 집도 좁고 막 관리하기 나쁘니까 다 갖다 쓰레기장에다 쏟아버렸는데, 그리고 그게 작년 일인데요. 그리고 나서 올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해오신 거예요. 우리 남궁현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아토피 고생하는 지체들이 여러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괜히 내버렸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알아보니까 이거 판매하는 데도 있어요. 엑기스를 판매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쇠비름 엑기스는 엑기스인데 문제는 어디서 이거 뜯어다 한 거냐 이거죠. 예. 뭐 제초제가 맞은 거일 수도 있고, 뭐 비료 질소 먹은 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 예. 질소. 문제는 질소예요. 질소를 전부 다 먹고 자란 거죠. 땅이 전부 다 질소로 이렇게 오염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질소 근처도 안 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요. 이제 이게 전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이제 경험인데, 얘를요 이렇게 뽑아가지고선 이런 비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일주일 놔둬도요 싱싱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안 말라 죽어요. 그렇게 생명력이 끈질겨. 근데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 방송이 한번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됐어요. 이 줄기가요 이게 물이 아니라 이게 오메가3 식물성 기름이에요. 기름 덩어리예요. 기름이니까 안 마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한 열흘 이상 지나가면 약간 시들면서 여기에서 수온이 아주 찰찰하게 생긴 그 은단같이 생긴,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수온들이 엄청나게 무작위로 쏟아져요. 그럼 수온은 엄청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위험해요. 그런데 이거는 식물성 수온입니다. 수온은 수온인데 한번 인터넷에서 공부해 보세요. 네이버 같은 데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보셔도 좋아요.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이론들이 분분한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이에요. 근데 피부 미용에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피부 미용에는. 그래서 저거 엑기스 만들어 가지고선 수진이 먹였죠. 이게 굉장히 피부 미용에는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런 내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고, 또 한 가지인데요. 이거는 그 최진기 씨 아까 내가 소개했는데 그 사람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월남 전쟁 때 가가지고선 고엽제 다 아시죠? 그걸로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뭘로다가 살려냈냐면 그 고엽제 그 독을 빼내야 하잖아요. 독을 빼는 가장 좋은 식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참나무. 예, 그래서 참나무가 왜 참나무냐 하면 이 사람이 이러는 이래요. 자기 연구한 결과 다른 나무는 다 가짜라는 거야. 이 나무만 진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걸 읽고요 내가 웃었어. 야 진짜, 야 이거 진짜 무슨 이게, 야 이게 학자가 이게 정말 말장난인가 뭐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랬어요 내가. 나무가 좋은 게 얼마나, 약성분도 특이한 뭐 황병나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있는데 피나무로 시작해서 다른 나무 다 가짜고 이것만 참나무라고. 그리고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잖아요 제가 참나무에 대해서. 근데 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 나무만이 진짜 참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인정하게 됐어요. 책도 읽고 공부를 해가면서. 요거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쇠비림은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은 같이 제가 동행해서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우리 교회에 그
그네 옆에다가 이게 참나무, 이게 참나무예요. 예, 이게 참나무. 이게 참나무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분은 다 똑같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도토리 묵을 왜 만들어 먹었냐는 거죠.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그거 만들어 먹었다. 그게 정설이 아니고 사실은 그 경험적으로 도토리 묵을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독을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도토리 묵을 즐겨 먹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최진규 씨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참나무가 정말 어떤 나무냐. 그래가지고 그 고엽제에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오염돼가지고선 병원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환자를 이 참나무 이거를요 5월 단우 때에 가장 약성분이 좋대요. 그때 이거를 그냥 가지를 뚝뚝 잘라가지고선 썰어, 칼로다가 깍두기 쓸 때 썰어가지고 이거를 아까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보셨죠? 그런 그 미네랄, 그런 계곡의 알카리수. 여러분 근데 물이 또 문제예요. 물이 여러분들이 먹는 물은 뭐라고요? 우리 춘천에서 먹는 물은 구정물입니다. 그 다음에 난 몰라. 예. 근데 그 물이 또 문제예요. 물이. 근데 물이 알카리수래야 되는데 다 산성이에요. 산성수예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다가 본 경험적으로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 중에 그래도 비교적 농심에서 나한테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줬는데 내가 홍보해 드리는 것 같은데, 농심에서 물을 수입해요. 저 중국의 장백산, 장바이산, 우리는 백두산이라는데 거기서 물 떠다가 백산수라고 하는 물을 팔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거기 직접 가봤어요. 내가 그 물 떠오기도 했었고, 그 물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물로 믿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제주도 가서 꿀벌 키우느라고 여러 해 동안 살았지만 삼다수 그것도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예. 이게 물이 문제인데 어쨌든 그 좋은 물에다가 알카리수 물에다가 이거를 담궈놔요. 3일 동안. 그 담궈놓으면 이게 시커멓게 이렇게 붓글씨를 써야 될 상황처럼 이렇게 물이 우러나요. 그럼 그 물을 마시고 이걸로다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고엽제 환자 여러 명을 살려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수진이 얘기는 이것까지는 제가 해보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이 그 저에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우리 그 자매님에게는 이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우리 수진에게 임상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 참나무는 절대 사람에게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단 이제 뭐 결혼한 지 6개월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다 보면은 이 치아가 이게 중국 사람 차 많이 마시면은 까맣게 이렇게 차색, 책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또 다시 하얗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나무는 진짜 참나무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얘는요 나무를 벼요. 그럼 거기다 갖다가 종균을 넣지 않아도 표고버섯이 나옵니다. 습도와 공기가 맞으면.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그랬지. 많이 나오게 하려고 인간들이 거기다가 이 종균을 갖다가 배양해서 집어넣는 거죠. 표고가 나와요. 그럼 그 벼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죽으면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비싼 산약제 천마가 거기서 나옵니다. 천마까지. 그러고 보니까 야, 이 사람 얘기가 진짜 뻥이 아니다. 진짜 함부로 그냥 무시할 일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생겼어요, 저에게.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렇게 좋은 청정지역, 뭔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못해요. 내가 아까 보여드린 그 집사님한테도 한 가지를 포기하셔야 한다. 예. 그리고 저런 청정지역에 오셔서 사시면서 몇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은 바울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닐까? 바울의 은혜가. 이해되셨죠? 사도 바울의 은혜. 내가 간절히 3번 기도하였으나 하나 안 고쳐주셨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이 두 가지를 잘하면요, 아토피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 수진이가 이제 커가지고 내가 옷을 벗으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옷을 벗길 수는 없고. 예. 하여튼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제 팔 같은 데 이런 데에 이렇게 아토피를 앓았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죠. 흔적을. 그래서 지금도 수진이가 피부가 더 좋아지려고 그러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러면 피부는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피부에 좋은 음식들, 쇠비름, 그 다음에 나물, 곡식, 과일. 근데 과일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00% 전부 다 산성입니다. 과일도. 유일하게 알칼리가 뭐냐면 포도예요. 포도만 알칼리예요. 그래서 과일도 아무거나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지 않아요. 예, 포도 즐겨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곡식과일 채소라고 그래서 다 같은 곡식과일 채소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질소를 먹으면서 나 곡식과일 채소 먹는데 왜 안 낫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쇠비림 하나를 가서 뜯어오더라도 정말 오염되지 않은 곳에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더덕, 산더덕 요런 종자를요, 이런 거를 누가 많이 줬다 그러면서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이거 힘들어도 이게 산에서 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껍데기 벗겨가지고선 저기 반찬으로다가 요리해서 드시라고. 그래가지고선 그걸 몇 개 까다 보니까 야, 이게 할 일이 아니다, 할 일이 아니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걸 다 심었어요. 돌아가면서 빙빙 돌아가면서 교회 주변에 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뭐 더덕싹이 올라와가지고선 더덕이 엄청나게 막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걸 내가 잘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걸 캤잖아요. 근데 더덕이 엄청 커요. 근데 도라지만도 못해. 맛이 다 내버렸어요. 하나도 안 먹고 아무 맛이 없어요. 강원도 사투리로 화전면 용어로 진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예, 다 버렸어요. 그럼 뭐죠? 그 기적의 사과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 기적의 사과는 읽어보셨어요? 기적의 사과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기적의 사과. 아니, 기적의 사과를 읽어보면요 굉장한 힌트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건강에. 이거 왜 우리 목사님이 설명 안 해주셨지? 기적의 사과. 요 얘기만 하고 기도하고로 마칠게요. 기적의 사과. 일본에 저 후지산 밑에 가면은 우리가 아는 후지 부사 뭐 이런 막 우리 수준이 머리만한 이런 사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그 이제 사과 전 세계 최고 그 유명한 지역이 후지산 밑에 사과래요. 사과였는데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때는 아저씨인데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농사에 관한 거를 관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그 열람을 하다가 어느 책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뭐 저기 유기농으로 다 농사 짓는 무슨 책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비료 주지 않고 농약 뿌리지 않고 그리고서 내가 사과 농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거두절미하고 8년을 노력했어요. 근데 그 집 식구가 8명이가 됐었는데 전부 다 깡통 들고 다 이제 거리 밖으로 나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농약 뿌리고 비료 주고 그러니까 온갖 해충벌레들이 전부 다 이 할아버지, 이 아저씨네 사과밭으로 다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파리 있는 곳에 해놓고 줄기까지 전부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선 너무 절망해가지고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훌륭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보게 끝까지 해보게 자네. 끝까지.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선 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후지산에 올라간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올라갔는데 마침 초가을인데 저쪽 산비탈에 마침 무슨 돌배만하게 생긴 이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렸는데요. 막 가지가 찢어질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 사과가. 그래서 가가지고서 보니까 막 색깔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막 양지 바른 곳에는 옮겼는데 그걸 따서 먹어본 거예요. 자기가. 먹었더니 육질과 그 향과 단맛과 그 새콤달콤한 이게 후지산에서 농약 비료 주고선 한 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서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했대. 이 아저씨가 누가 여기다가 퇴비를 갖다 줬을까? 누가 여기 와서 해충 낄 때 농약 뿌렸을까? 여기까지 와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된 거야. 그럼 이 원리가 도대체 뭘까? 해가 넘어갈 때까지 앉아가지고 그걸 고민했대요. 연구했대요. 그런데 해가 뒤늦게 넘어가는데 땅 지표면에서 땅 냄새가 코로다가 쑥쑥쑥 들어오는데 흙 냄새는 흙 냄새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흙 냄새가. 그래가지고 흙을 갖다가 구엽 밑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확 뒤집어 써본 거예요. 아, 흙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걸 자기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조그만 새끼가 하나 있는 걸 가서 손으로 파본 거예요. 손으로 팠는데 60cm를 파서 들어가는데도 손으로 파는데 손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예, 부엽토 썩어가지고 부엽층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뽑아 올렸어요. 올렸는데 잔뿌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길게 뻗어나간 게뭐 10몇 미터씩 20몇 미터씩 나가가지고선 끝까지 가다가 포기하고 어느 한정된 곳에서는 잘라가지고 들어보니까 조그만 사과 나무인데 뿌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360도로 가면서 뻗었는지 자기가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거기서 무릎을 딱 치면서 이제야 내가 원리를 발견했다. 나는 지금까지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달리는 줄 알았다. 이 멍청한 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과 어디서 달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달리지. 땅에서 달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원리들을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제가 좀 모으고 있어요. 원리들. 그래서 야 이거 막 디테일하게 무슨 방법 그 쇠비름을 먹으면은 아토피 빨리 낫는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예, 그거 뭐 다 중요한 거지만 진짜 원리를 좀 이렇게 이해시키는 성경 강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원리를 모으는 것을 지금 제가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선 자기 사과나무 밭을요 그 산처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도 다니고 개구리도 달고 막 풀 막 있고 부엽토가 생기도록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과나무를 캐본 거야. 자기 과수원의 사과나무를. 그랬더니 직권 이렇게 90도로 내려가는 거 하나 있고 동서남북으로다가 이렇게 이 뿌리가 이렇게 간 게 큰 게 몇 개가 그것도 뭐 한 2, 3m 나가다가 다 끊어져 있고 그 잔뿌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농약 뿌려대고 비료만 줬으니 될 리가 없는 거죠. 예, 계속 병에 약하고.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고 이 사람이 8년 동안 정말 연구해가지고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후지산에 산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해에 꽃이 폈는데 아까 제가 그 꽃을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돌배꽃이 야생 돌배꽃. 하얗게 폈는데 진짜 농약 뿌리고 비료 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색깔의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해에 사과가 달려서 농약 한번 치지 않고 그 다음에 비료 한번 주지 않았는데 사과가 가지가 부러지도록 달린 거예요. 그 산에 있는 것처럼. 그 바람이 조금 부르니까 막 낙과가 많이 생겨서 떨어진 사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동경 호텔에 뭐 주방장 하는 어떤 형제가 그 낙과 좀 가져와 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갖다가 줬는데 이 형제가 그거를 이제 소문을 내준 거예요. 후지산에서 농약 치고 비료 주고선 생산한 거는요 보기는 좋고 크기는 엄청 큰데 이거는 조금만 상처가 나면 시커멓게 되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산한 건 낙과인데도 칼로다가 딱 반을 잘라 놓으면요 나중에 하얗게 말라가지고선 아주 그냥 건초처럼 될 때까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썩질 않는 거야.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아도 한 달, 2달 있어도 그냥 싹 하얗게 마르지 썩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분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생산한 그 사과 뭐 야구공만 한 거 조그만 거 그거 하나가 후지산에서 농약 비료 준 거 40개 50개하고 영양분이 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호텔 동경호텔 식당을 10번 이용해 주신 고객께는 이 기적의 사과 주스 한 잔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 지금 사과 농사 질까 안 질까요? 안 져요. 책만 써놓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기적의 사과 어떻게 되는지 요 강의만 하고 다녀요. 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건강도 별게 아닌 거예요. 원리를 알으면은 진짜 너무 간단한 거예요. 원리를 알면.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다 잃어버려도요 아무거나 떼지 마세요. 아궁이에다가 절대. 예, 생각해보고 떼세요. 이거 연료가 맞나 안 맞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거 생각하세요. 굴뚝덮기다. 굴뚝덮기예요. 네, 원리는 간단해요. 먼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요 우리가 계속 읽고 공부하고 계속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거를요 실천을 해야지만 능력이 나와요. 실천을 해야. 실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우리 수진이요 세상에 그 몸뚱아리를 해가지고선 그 과자를 먹고 있었다니까. 그 과자를. 예, 이 마약이죠. 못 끊어요. 근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끊을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만들면요, 육신적인 질병도 사라져버립니다. 왜 육신적인 질병 이게 중요한지 우리가 공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탁월하게 건강하고 탁월하게 지혜가 있고 탁월하게 선하고 착해야지만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무슨 뭐 건강하지도 못하고 똑같이 가서 뭐 장로님 집사님 그러는데 배 째고선 저기 저 병원 침대 가서 누워 있고 그 정체불명의 물봉다리 그거 한 매달아 가지고선 그거 끌고 다니고, 난 가서 보면 그 너무 웃겨. 나 왜 그 물봉다리를 매달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간호사들이 꽤 있거든요. 삼성병원에 일하는 대빵 간호사도 있고 이런동에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그 물봉다리 솔직히 그거 왜 다는 거예요? 그거 내었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물봉다리가 뭐예요? 거기다가 온갖 우리가 다 거기다가 그 의사 처방에 따라서 약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내가 그거 몰라서 묻겠어요? 물봉다리입니다. 물봉다리. 그거 포도당 물봉다리. 예? 그리고 그거라도 매달고 주사기 꽂아놔야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성경 공부한 것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내가 곡식과일 채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곡식과일 채소 먹는 게 아니라 질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형태는 곡식과일 채소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은 질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요? 할 데 없다고요? 자전거 가지고 춘천으로 올라오세요. 내가 같이 돌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에스라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복음의 장군들로 훈련받고 있는 이 소중한 복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 레위기의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이 어지럽고 폐역한 이 시대에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이 소중한 몸된 교회의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 성경 진리, 바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이 소중한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두워져 있는 모든 잘못된 사탄의 문화들 다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개하게 하시고,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몸된 교회 아름다운 전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한 데서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훌륭한 나물이에요. 약간 쓴맛이 있는데 정말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질경이를 이렇게 뭐 액기스를 건강원에 가서 내려다가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최진규 씨가 쓴 책을 읽어보면 질경이를 장기적으로 다 복용을 하면 몸이 새처럼 날아다니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내가 어렸을 때도 나물로다가 많이 어머니가 무쳐 주셨었어요. 근데 나물로 굉장히 훌륭해요. 그 다음에 된장을 넣고 국을 끓여도 정말 훌륭합니다. 쑥국처럼? 예, 쑥국처럼요. 네, 살짝 데쳐놨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어떻게 먹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무궁무진해요, 먹는 방법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피부 같은 데도 너무 좋은 건데, 이렇게 그 끓여가지고서 물로다가 세수하고, 예, 세안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다가 화장수처럼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눈 아프고 그러면 옛날에 병원 갈 수 없었으니까 항상 우리는 그 부모님들이 질경이 그거 뜯어다가 그 질경으로다 이렇게 씻어줬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 낫는다 그래 엄마, 그러면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씻어 이놈아. 그리고 네. 그러면 하고 낫는 거예요. 네. 한약방에서 액기스를 해먹는다 할 때 액기스는 그냥 생채로
갈아서 녹즙 짜듯이 짠 그 엑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네, 녹즙처럼. 열을 가해서 네. 그렇게 한약 빼듯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관계 없어요. 상관없어요, 걔는? 작년에 제가 열을 가해가지고 한약 내리듯이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했는데도요, 맛도 좋고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질경은 네. 그렇고, 그러면 쇠비름은 그 지방인데 우리 또 걱정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 쇠비름을 열을 가해서 할 때 그 오메가 3가 트랜스 지방이 되지 않냐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목사님은 엑기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수진이 엑기스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 깨끗하게 이제 뽑아다가 씻어가지고 그냥 물을 쫙 이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내가서 그 비우잖아요. 네. 그 물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 유리병에다가 네. 이렇게 저 쇠비름 한 캐 넣고 무지개떡 찌듯이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쇠비름 설탕, 쇠비름 설탕 이래 가지고선 비율은 한 6대 4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쇠비름 6, 설탕 4. 네. 그렇게 해 가지고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엑기스가 됩니다. 그거 6개월째부터 먹어도 돼요? 네. 달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먹어봤는데 수진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뭐 껄쭉하고 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물에 희석해서? 아니 그냥 먹었어요. 그냥 예, 예, 그냥 너무 껄쭉하고 그러면 희석해서 먹어도 돼요. 예, 근데 엑기스는 보통 희석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엑기스 만드는 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요. 엑기스는 그냥 설탕 가지고 하면 돼요. 네. 쇠비름도 그러면은 이렇게 비빔밥처럼 그냥 생채. 그렇죠. 예, 그것도 비벼도 묻혀가지고 먹고, 데쳐가지고선 무쳐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끓여 먹고. 예, 그러니까 이 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채. 그냥 야채로, 야채로 나물로. 아니 이것도 참기름 넣고요 요리하면 맛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요리로 나와요, 쇠비름이. 근데 한국 사람은 안 먹어요. 질문이 있어요? 누가? 됐나요? 제가 다 대변이 됐어요? 질문이? 예. 예. 방법이요?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춘천에 올라오셔서 농사를 지시면 됩니다. 네? 여름에는요 거기다 이제 미군들이 야전에서 쓰는 천막을 하나 쳐놨어요. 그래서 한 5명 정도는 잘 수가 있어요. 5명. 근데 목사님 사택 앞에도 그 펜션 같이 하나 그 아직도 있어요? 아니 거기는 그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거기는 농사질 땅도 없고. 예, 우리 교회 있는 데는 어차피 거기도 그냥 도시예요. 예, 춘천 그냥 도시일 뿐이고 그 화천에 거기에서 한 5분 정도는 여름에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형제님이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말씀하신 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진짜 그러면 질소가 아닌 채소, 곡식 과일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농사 짓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나는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화천에다가 사과나무도 갖다 심어놨어요. 사과. 나도 기적의 사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과나무도 갖다 심어놨어요. 예, 그리고 뭐 대추나무도 갖다 심어놓고 그냥 뭐 느리게 자라도 그냥 느리게 자라도록 내버려 놔두는 거죠. 뭐 언젠가 지가 때가 되면은 달리겠죠. 달리면은 그게 이제 기적의 사과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자랄 때 아예 그 면역력을 그렇게 심어져 가지고 키워야지. 묘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보니까 그래. 묘목도 이미 벌써 비료 주고 농약 뿌려서 한 묘목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산에서 야생처럼 자연화 시키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때 우리 갔을 때 비닐하우스 바람 불면 넘어가고 미군 텐트는 튼튼한가 봐요. 그래도 그건 야전 저기 텐트인데 예, 그거는 1년 내내 사는 거랍니다. 그게 1년 내내 미군들이. 네, 그래서 그걸 하나 갖다 쳐놨으니까 평수로는요, 다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한 아파트 평수로 하면 한 15평 정도 되는 천막이에요. 그게 작은 천막이 아니죠. 그래요. 아무튼 뭐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 또 저희 생각 나셔갖고 쇠비름 다 뜯어버리려다가 그 놔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몸이 좀 불편한 지금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가서 뜯어와서 뭐 드시는 쪽으로 하고 또 텃밭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뭐 그 아쉬운 대로라도 집에도 좀 밭이 있으면 좀 아무튼 상시로 수시로 먹을 수 있게 좀 비료 주지 말고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비료 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한국에 온누리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담임 목사님 되실 분이었었어요.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다 폐허가 된데 저 음성 저 속리산 밑에 그 보은 쪽에 내려가셔가지고 예수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그 목사님을 알게 된 거는 그 러시아에 우리 선후배 되는 선교사님인데 러시아에다가 땅을 200만 평을 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쫄딱 망했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구해 주느라고 와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이 강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근데 이분이 그 보은에 내려가셔가지고 예수마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 그 강의도 가서 일주일 동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었는데 자기가 그분도 유기농으로 다 농사 짓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기농 농사가 가장 많이 발달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일본이랍니다. 일본에 저는 아직 일본 못 가봤는데 그 농사를 정말 잘하는 고수 할아버지를 찾아갔대요. 무릎을 꿇고 내가 한국에서 이런 유기농 농사법을 이렇게 좀 배양하고 우리 한국에 좀 적용을 하고 싶어서 이게 동분서주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리 나오라 그러더래요. 따라 나갔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그 쇠지렛대 같은 거 있잖아요. 쇠지렛대 그거를 딱 주더니 그거를 자기가 먼저 가져가서 오른손으로다가 그냥 손으로다가 그냥 꾹 이렇게 누르니까 한 1m 이상이 그냥 마치 두분모 젓가락으로 찌르듯이 쑥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또 바꿔가지고 왼손으로다가 이렇게 또 꾹 찌르니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주고 그래요. 강동진 목사님. 근데 자기 목사님이라는 건 모르죠. 이제 그 할아버지는 이제 이 강동진 목사님에게 주면서 당신이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해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찌른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래. 자기는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그걸 찌르고선 서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농사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가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달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요, 텃밭을요 그냥 갖다 심는다고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치도 너무 웃기는 게 잘 사는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도시나 동네들을 다 산 위에다 갖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전부 다 농지들이에요. 근데 우린 반대로 하잖아요. 농지들 막 100년씩 이런 거 문전옥답 만들어놨던 거 전부 다 깔아넘겨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그 닭장같이 생긴 아파트 그거 전부 다 갖다 세워버리고 그리고 쓸모없는 산자락들을 놔두고 있거든요. 우리나 한국은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서 조그만 텃밭을 하나 만들더라도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뭐 심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음식물 찌꺼기 그다음에 나무 썩은 거 그다음에 풀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속 갖다가 벼다가 계속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으면은요 옥토가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신기하게 그 풀을 갖다가 쌓아놓으면은 땅은요 그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햇빛을요 똥보다 더 싫어해요. 햇빛을. 그래서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땅을 관리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3년 안에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찔러가지고선 계속 미생물 작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철근 같은 거 이렇게 끊어진 거로다 찔렀을 때 1m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0-40cm 정도 쑥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요 그 땅에는 채소 같은 건 너무 잘 돼요. 네. 검은 부엽토. 저도 그때 화천산 갔을 때 제가 손으로 막 파봤거든요. 그냥 푹푹 파여요 땅이. 그 검은 부엽토를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오늘 이렇게 멀리서 발걸음해준 우리 수진이도 한번 나와봐. 얼굴이라도 보자. 춘천에서 왔는데 나와. 얼굴 보게 박수해줘요. 박수지. 네. 마이크 한번 줘봐요. 목사님 인사. 한마디. 네? 올라와도 되고. 인사. 안녕하세요. 맨날 사진으로만 보다가. 네. 할 말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박수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고요.